안녕하세요. 블로거 기계왕 각두팔입니다. 최근 레뷰 체험단으로 음식점을 다녀왔습니다. 체험단 선정 꿀팁 등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사장님이 전혀 반기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쓰더군요. 사실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서비스 마인드도 별로더군요.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이기에 협찬을 받으면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키워드 1페이지에 모두 상위 노출시켜 주었습니다. 1페이지에 노출되는 가치를 아는 사장님이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특정 업체를 찾아갔는데 본인들이 지정한 시간에 갔음에도 가게 준비가 안 되었다며 돌려보내더군요. 저는 조용히 체험단에 신청을 했던 이력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즉 취소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군요. 참고로 인당 10만원 수준의 코스 요리도 체험단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과 저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별도로 계시더군요. 즉 체험단의 경우 기업형 업체와 제휴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은 블로그 마케팅의 힘을 아니까요. 각설하고 왜 사장님들이 블로거를 거지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존재하더군요. 불거지들 말입니다. 특히나 가짜 블로그를 활용해서 체험단과 각종 협찬을 휩쓰는 그야말로 거지들이 존재하더군요. 사장님들의 제품을 전혀 상위 노출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겉만 블로그를 꾸민 후에 협찬 시스템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블로거지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비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 거지가 탄생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협찬이죠. 뭔 모르고 신청한 체험단 사이트에서 당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돈도 입금이 되니까 눈알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짜의 맛을 알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협찬의 세계는 달콤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블로거지들은 주변에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이 뛰어난 블로거라 각종 협찬이 들어온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 특징이죠.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실제 본인의 블로그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단 당첨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본인은 자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일평균 방문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약 5만 원에서 10만 원만 투자를 하면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블로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멋지게 블로그 위젯에 본인의 투데이 상승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서로 이웃 추가를 해대며 이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징은 본인이 블로거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웃 추가 대상의 글을 읽고 관심사가 비슷하다고 하며 본인은 광고가 아니고 찐 소통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소통은 안 하죠. 남의 글을 읽거나 공감은 해주지 않는 것이 블로거지들의 습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수를 들여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듭니다. 이 또한 숨고를 통해 만들거나 컴퓨터를 잘 아는 호구 오빠를 통해서 디자인을 지원받습니다. 애초에 스스로 노력하는 습성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남의 도움만 받는 것이죠. 자, 겉보기엔 너무도 멀쩡한 블로그가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죠. 이제 블로거지들은 체험단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레뷰, 강남 맛집, 리뷰 노트 등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마감 임박순에 맛집이나 협찬품에 마구잡이로 클릭을 해댑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클릭한 협찬 중에 일부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블로거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짜 블로그 유지를 위해 10만 원 정도가 소모되니까 이를 협찬을 통해 뽕 뽑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블로그 생태계를 잘 모르는 사장님들은 멋지게 꾸며놓은 블로그에 해서 협찬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협찬이 나온 괴물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외관도 굉장히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부류의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사장님이 딱 보고 속기 좋죠. 이제 맛있게 협찬 음식을 먹고 협찬 제품을 받은 후에 블로그 글을 씁니다. 계속 협찬을 받으려면 먹튀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협찬 채널의 정책일 뿐인 겁니다. 글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건성건성 쓰는 겁니다. 찍은 로직을 모르기에 서울대 입구역 찐 맛집에 반해버렸어요. 삼겹살이 화덕에서 구워지네요 등의 너무 긴 글의 제목을 쓴다는 것이죠. 뭐 꺽쇠 열고 서울대 입구 맛집 블라블라블라 건대 입구 맛집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긴 장문의 제목을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초에 블로그 쇼에 대한 이해는 전혀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딱 보면 초짜인 티가 팍팍 나지만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멀쩡한 블로그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글은 사장님이 원하는 키워드에 당연히 노출이 안 됩니다. 즉 홍보 효과가 제로인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출이 안 되면 아무리 화려한 글이라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시간과 돈만 날리신 겁니다.
겉보기엔 너무도 화려한 블로그가 키워드나 상위 노출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사기성의 블로그였던 것이죠. 자, 이제 체험단이 끝났습니다. 해당 블로거지들은 오늘도 만만한 사장님들을 찾아서 리뷰 노트 등의 체험단 사이트에서 최신순의 협찬건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장님은 당연히 빡이 칩니다. 블로그에 돈만 겁나게 썼는데 찾아오는 손님은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블로거들이 협찬을 받으러 가게를 찾아오면 그렇게 냉대했던 것입니다. 사장님들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근데 다들 하는 블로그 마케팅이니 안 할 수 없겠죠. 가게 홍보는 해야 되니 말입니다. 사장님들은 거금을 들여서 레뷰 등의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 오늘도 협찬 비용을 소진시킵니다. 중간에서 레뷰 등의 업체만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얼마나 수익성이 좋으면 상장까지 했겠습니까? 다들 피 같은 사장님들의 돈인 것이죠. 자고로 레뷰는 사장님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받으면서 블로거들한테는 최소의 금액만 지불하면서 중간에서 꽤나 큰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더군요. 보시면 만 원의 리워드가 넘는 협찬건이 별로 없죠. 그만큼 블로거들한테 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리뷰 노트라는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사장님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이것이 현재 블로거지들과 레뷰가 합작해서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블로거가 사장님의 가게를 상위 노출시켜주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죠. 그야말로 홍보 효과는 없고 비용만 나가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블로그를 쓰는 법을 포스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장님의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3년 넘게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현장에 투입이 돼보면 블로그를 쓸 여력 따위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블로거들의 이미지가 떡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가짜 블로거지들 덕분이죠. 사장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레뷰 또한 한몫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불법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음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가짜 블로거를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